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물류관리사 시험을 치고 가채점을 하여 총 평균 77점을 받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 관련 법규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류 관련 법규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철도사업법 등 총 7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체 5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사무영업직 등에서 기사급 가산점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류관리사 시험은 고등학교 시험처럼 종이 시험지를 주고 OMR 카드에 컴사로 마킹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OMR 카드는 시험이 끝나면 제출하고 시험 문제지는 당일 오후 5시에 가다반이 나와 채점할 용도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OMR 카드 마킹하실 때 답을 잘못 마킹하면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시면 되지만 인적사항 부분은 틀리면 카드 자체를 교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준비물은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아날로그 손목시계, 샤프, 40 계산기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시험 직전 공부하실 분은 책을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산기는 계산 문제를 풀 때 유용하므로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실전에서 문제 푸실 때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M+MR/MC 기능을 활용하면 계산 문제 푸실 때 더 쉽게 계산기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의 경우 시험 때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 있고 불가능한 모델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물류관리사 시험은 제가 5개년 기출과 최종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때 접했던 문제가 꽤 나왔고 난이도가 평이하여 책을 통해 꼼꼼히 공부하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류관리론 수업을 이수하여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이론을 공부하였던 점은 간과할 수 없지만 물류관리사를 준비하면서 처음 보게 된 이론이 더 많아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독학으로 공부하였고 교재는 해당 2권의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개념과 계산 공식 등을 공부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다 습득하지 않고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 이론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고 연습장에 반복적으로 말하고 써보면서 개념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개념 이론에 나오는 단어 옆에 해당 단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을 경우 그 단어를 꼭 외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보기로 개념 이론에 나왔던 단어를 영단어로 표현하여 냈기 때문입니다. 계산 문제를 공부할 때 공식을 암기할 때에는 왜 이게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제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아가면서 공부하였고 그게 안 될 경우 그냥 연습장에 반복해서 쓰면서 외웠습니다. 공식을 외울 때는 연습장을 많이 활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안 보고 공식을 쫙 써내려 가면서 제가 몰랐던 것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식을 외우고 책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풀어보았습니다. 개념서 복습을 할 때에도 빈출 이론 중심으로 복습을 하였고 노트 필기를 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개념서 안에 있는 문제들 중에 틀리거나 헷갈린 문제들, 계산 문제의 경우 해당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을 떠올리면서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풀이하였습니다. 개념서 복습을 끝내고 난 후 저는 실제 2018년부터 22년까지의 5개년 기출문제와 최종 모의고사 5회분 총 10회분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 시험 시간인 3시간 20분을 타이머에 맞춰놓고 도서관에 가서 실전처럼 조용하게 풀었고 중간 쉬는 시간까지 지켜가며 최대한 실제 시험 일정에 맞도록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다 풀고 틀렸거나 헷갈린 문제의 경우 해당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찾아보며 다시 공부하고 2번 정도 해당 문제를 반복해서 복습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에 나오는 모든 보기들을 읽으면서 왜 이 보기가 틀리고 맞은지 판단하며 공부하였습니다. 모의고사 때 틀리거나 헷갈리는 계산 문제의 경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유튜브에 있는 모의고사 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실제 모의고사에 나온 기출 문제들이 시험에 비슷하게 나온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끝내고 나면 5개년 기출 문제와 최종 모의고사 문제 등을 꼭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 전날에는 22년도에 진행했던 제26회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틀리거나 헷갈린 문제를 다시 공부하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물류관리론은 물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다른 과목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한꺼번에 습득하기보다 빈출 이론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익분기 매출액, 경제적 주물량, 물류비 등을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되는데 해당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해설을 보면서 꼼꼼하게 반복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문제집에는 해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서술되어 있었고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강의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화물운송로는 출제 범위가 좁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이론들을 학습한 후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각 운송수단별 운송의 특징과 장단점, 운임에 관한 규정 등이 중요하며 매 회마다 출제되는 택배 운송약관과 수배송 시스템의 합리화 파트는 예제와 기출문제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트반 공식이라고도 하는 경제적 효용거리 분기점, 보겔 추정법과 최대 가스량 등등의 수배송, 최적화 해법 등과 관련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풀이하는데 어렵지 않으므로 꼭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과목은 다른 과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습할 것을 권합니다. 국제물류로는 국제물류에 대한 기본이론,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과 절차가 출제됩니다. 특히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복합운송 위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그중 국제해상운송, 국제항공운송, 컨테이너운송, 국제복합운송 등의 운송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 약 60% 이상 출제됩니다. 인코텀즈 2020의 규칙별 주요 내용 또한 자주 출제되는 빈출 이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론 위주로 전략적으로 학습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과목은 영어 지문을 제공하여 해당 지문의 빈칸을 뚫어놓고 해당 빈칸에 어떤 영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고르는 문제, 해당 지문이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제 등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론 학습 시 영어와 한글이 같이 적혀 있을 경우 영어 지문과 한글 내용을 다 같이 학습하시고 문제풀이를 통해 직접 풀어보시면서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 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과 관련된 이론의 경우 운송수단이 누구 것인지, CIF와 시대 담보조건 구분, 인코텀즈 2020 규칙이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문제풀이를 통해 어떠한 이론이 잘 나오는지를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하역론은 위 세 과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 과목을 꼼꼼히 학습하고 오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보관하역론은 보관론에서 약 60%, 하역론에서 약 40% 출제되고 있는데 출제 범위가 넓지 않아 이전의 기출문제 내용이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출 이론 중심으로 학습하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목에서 재고관리 지표에 대한 공식, 무게중심법, 경제적 주문량, 순소요량, 연간 재고 유지비 등의 계산 문제와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계산 문제와 공식 등은 조금의 노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류 관련 법규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방대한 내용의 과목이기에 평균이 가장 낮고 과락할 가능성이 높은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빈출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학습한다면 의외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숫자 등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고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분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 허가, 면허, 인가, 신고사항을 잘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 내용을 정리한 후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하여야 합니다. 이 과목은 항만 운송사업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낮은 출제 비중을 두고 있는데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전체 시험에서 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출제 비중을 두고 있는 법률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기출 문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규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에 최신판 교재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류관리사는 총 5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방대한 내용이 담긴 시험입니다. 물류 관련 회사, 코레일 사무 영업직 등에서 가산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고 제가 다니는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경영물류학과의 경우 물류 관련 법규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학교 수업으로 해줍니다. 저는 대학 수업을 듣기 전 미리 독학으로 물류관리사를 땄습니다. 물류관리론을 이미 대학에서 이수했지만 그 수업 때 접하지 못한 내용도 상당수 시험 대비 때 공부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 학원, 관련 전공 없이 순수 교재와 무료로 제공되는 유튜브 강의로 물류관리사를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제 경험을 통해 알려드립니다.